네, 안녕하십니까 보드게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네시스 G80을 리뷰하게 됐어요. 지금 차량 연식은 18년식이고 저희 이제 막내라고 할 순 없고 모드게러지 3년차 직원이 있는데, 원래 막내였는데 막내가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은 거의 대리급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가 3년 동안 회사 포터를 타고 다니다가 3년 만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보는 안목에 있을 제네시스 G80을 끌고 왔습니다. 국산차에서는 뭐 제네시스가 하나의 모델이었다가 브랜드로 자리 잡게 만들어준 아주 큰 역할을 해준 G80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차 완성도를 평가할 때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게 이 G80이에요. 지금 18년식인데 주행거리가 37,000km. 이제 20대 중반 후반, 나이도 젊은데 차 오랫동안 사고 싶었을 텐데 역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역시 우리 벤츠 쿠페 말고는 다 제대로 된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뿐이 없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수입차 슈퍼카 경력 20년 25년 넘게 가진 사람들도 못 고치는 아베나 S 트랜스미션 문제도 해결을 했어요. 슈퍼카 시장에 이제 3년 딱 일했는데 경력자들을 다 기술로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사수 중에 한 명이다. 이 녀석이 제법 키도 커요. 180 가까이 되는데, 제가 시트 포지션 지금 조정 없이 딱 탔는데 헤드레스트 맞춰놓은 거부터 핸들 이 거리, 손목의 시작점이 여기 핸들 끝에 딱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 포지션부터 벌써 자세가 다르다. 우리 막내는 좀 보고 배워야 된다. 3.3 GDI 모델이라서 엔진의 정수성도 뛰어난데, 지금 타이어가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지금 출고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요. 거의 7년? 7년 된 타이어라서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것 말고는 엔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높고 실내도 엄청 깔끔하고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괜찮으니까 저는 G80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인데, 사온다고 했을 때 축하한다, 역시 이제 너는 성공한 남자다 이러면서 장난도 치고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약 200m 앞 시속 30km 구간입니다. 내비는 좀 껐으면 좋겠는데. 계기판도 저는 이렇게 동그란 계기판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계기판도 되게 멋있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은 거? 그거 말고는 큰 불만은 없어요. K9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지금 G80도 가성비가 엄청 좋은 차로 자리 잡았어요. 거의 준대형 세단인데 가격이 지금 2천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신차 출고가의 약 35%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 한 65%가량 감가가 된 모델이에요. 근데 차량의 전체적인 완성도도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골격이랑 차체 강성이 굉장히 높은 모델이에요.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고, 얘가 2세대 모델인데 2세대 모델에선 특별한 뭐 고장 증상이 없어요. 특히나 이 녀석은 또 후륜구동을 구매해가지고, 후륜구동 같은 경우 드라이브 샤프트 문제 말고는 큰 문제가 없는 전형적인 현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브랜드도 제네시스, 주행 품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람다 엔진 베이스라서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악셀을 전개했을 때 반응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신형 3.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보다는 악셀을 가볍게 가져가는 타력 주행을 할 때는 이 자연흡기 람다 엔진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람다 엔진이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서 람다2, 람다3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본적으로 람다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엔진 매칭이랑 엔진의 특성이랑 현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궁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현대 파워텍 8단 미션도 그냥 무난하게 준수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다, 편안한 세팅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옵션 조금 좋은 거 넣으면 이제 HDA 옵션 들어가니까 주행 보조 장치도 상당히 영민한 게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도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과격한 주행을 할때 차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강성이 높아서 급박한 상황에서 차량을 조정하거나 컨트롤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K9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제가 엄청 추천했던 모델이었는데, K9이 어느 정도 시세가 다시 올라와 있고 G80의 시세가 살짝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K9이랑 G80이랑 거의 동일선상시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시대라서 개인적으로 K9은 뒷좌석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G80을 사라. 그리고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임밸류도 기아의 K9보다 높으니까. K9은 또 장점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더 크고 시트도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K9이랑 G80이랑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G80을 고를 것 같아요. 보장되어 있는 브랜드 네임밸류에 차량 완성도도 높고, 패브릭 소재가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7년 지난 모델이지만 주행 보조장치만 잘 갖춰진 녀석이면은 충분히 지를만 하다. 현대가 이를 갈고 만든 모델이라서 현대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원가 절감을 거의 안 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결과값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델이 이 G80.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적용되어 있고, 제네시스의 주행 보조 장치는 한번 빠지게 되면은 다른 차를 못 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 서다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주행 보조 장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네시스는 한번 타면은 진짜 그 가성비로 다른 차를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특히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주행 보조 장치가 이렇게 제네시스급으로 뛰어나지가 않아요.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도 월등히 뛰어나고 차선 인식도 더 수입 브랜드들보다 좋기 때문에 18년, 19년, 뭐 17년식 이전 모델 E클래스나 5 시리즈랑 G8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G80을 사셔라.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17년, 18년도까지 나온 벤츠가 장고장의 생각 외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네시스 G80만한 선택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너무 날티나지도 않고 약간 성공한 남자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있잖아. 제네시스라는 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괴리감이 드는 차가 아니잖아요. 브랜드 네임밸류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E클래스나 뭐 C클래스, 뭐 5 시리즈, 3 시리즈 F바디 고민하실 바에 그냥 제네시스를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거는 2세대 모델이라서 하체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 하체도 예전에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도 렉 타입으로 바뀌면서 엄청 핸들링도 좋아지고 다 좋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연비가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인데, 근데 수입 가솔린 모델들도 연비 안 좋은 건 매한가지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세대 모델의 저 헤드라이트가 약간 독수리 눈 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헤드라이트 디자인이라서 외형적으로도 어디 가서 양아치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E클래스나 3 시리즈, 5 시리즈 중고 살 바에 그냥 컨디션 좋은 제네시스 하나 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 막내는 그렇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일하거든. 우리 부사수가 사온 차 진짜 승차감도 굉장히 안락하고,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게 승차감이 생각 외로 한국에 특화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고속 범프, 이 노즈다운 이런 잠바운식 많이 있는 이런 도로에서는 제네시스만큼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차는 이 가격에 만나보기 힘들어. 사실 차 외형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회사로 치면 과장이나 부장님들이 탈 법한 차인데 차 가격은 인턴 사원이 살 수 있는 금액 정도야. 차 가격이 그만큼 많이 내려왔는데 차량의 컨디션이랑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편하고 국산차니까. 뭐 수입차들 어디 고장나면은 수입차 전문 수리업체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고, 부품값에 후덜덜하는 것도 매번 공포스럽고, 어디 하나 고장나면 또 기다려야 되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부서가 따로 있어요. 우선 예약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부품 수급도 빠르고 서비스 품질도 높고 고객 대기실도 따로 쓰고 제네시스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공임이나 이런 게 제네시스라고 더 비싸지도 않아요. 현대차 수준의 공임이고 현대차 수준의 빠른 정비성을 만나볼 수 있고 부품도 다방면으로 구할 수 있고. 특히 제네시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고 났을 때 콜센터에서 전화 오는 것부터 해서 여기 아예 제네시스 고객센터가 따로 등록돼 있고 제네시스 서비스도 따로 돼
되어 있고 제네시스 부품도 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완전 현대차랑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입 중고 차로는 만나보기 쉽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서비스 센터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수입 중고차 타시는 분들의 항상 큰 벽이 뭐냐면 서비스 센터에 입고했을 때 이제 센터 견적 한번 받아보면은 센터에서 수리를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 업체에 가가지고 막 고객 대기실도 좋지도 못하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센터도 아닌데 먼 곳까지 차량을 캐리어로 실어서 보내서 거기서 또 뭐 일주일 2주일 있다 차 받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수입 중고차를 굳이 사야 될까? 그냥 제네시스만 타도 전혀 다른 서비스의 질과 품질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차가 나쁜 것도 아니야. 비록 BMW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에는 못 미치고 벤츠가 가지고 있는 럭셔리한 주행 질감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제네시스만 돼도 충분히 어디 가서 차 못 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주행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주행할 때 진짜 편해요. 이 팔걸이도 널찍하게 장착돼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 엄청 넓어요. 공간이 수입차들로는 뽑아낼 수 없는 공간감을 제네시스는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 좋아. 계속 칭찬하게 돼. 솔직히 2천만원 초반대에 이 정도 넓고 쾌적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차는 없잖아요. 사실 차는 진짜 제네시스부터 차인 것 같아. 핸들의 두께도 딱 한국인에 맞춰서 딱 두께가 설계돼 있어. 핸들 파지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핸들 전체 그립을 딱 잡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엔진 반응성이 굉장히 빠른 게 좀 이색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엔진 특성이야. 숏스트로크를 사용하는 엔진이고 압축비가 이거 12대 1인가 그래요. 12대 1이면 굉장히 고압축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 뭐 제네시스 쿠페들이 튜닝을 해봐야 압축비 높은 피스톤 끼는 게 12대 1, 12.5대 1 꼈는데 얘는 순정이 12대 1이에요. 근데 직분사에서 12대 1의 압축비를 쓰면은 엄청 높은 압축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반응성이 굉장히 빨라요. 거기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설계 때문에 스트로크가 짧아. 스트로크가 짧고 V6 엔진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내추럴 자연흡기 NA 엔진이니까 악셀의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주행 스트레스가 없어요. 일단 4기통 디젤이나 4기통 뭐 터보 모델 타다가 이 V6 자연흡기 타보면은 아예 다른 주행 질감을 만나볼 수가 있어. 굳이 같은 돈 내고 4기통 딸딸이 타느니 보장된 람다 엔진의 이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타는 게 어떨까. 연비도 뭐 잘 타면 10km 나오고 시내에만 타면 뭐 7, 8km 뿐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꽤나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보시는 게 어떨까. 무슨 중고차 딜러 같은데. 제네시스는 차 진짜 좋아요. 제네시스 중에 안 좋은 거는 이제 뒤에 뭐 V 이런 거 들어가면 별론데 G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동력도 우수하고 중고차로 사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신차로 사면은 뭐 5,800 스타트잖아. 그래서 옵션 조금 넣고 하면은 6천만원 초반에서 6천만원 후반까지 가는데, 중고로 사면 2천만원 초반 중반대에 괜찮은 매물 살 수 있고, 옵션 빵빵한 거 풀업 들어가고 연식 좀 괜찮은 거 사면은 3천만원대. 근데 그 3천만원대에 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수입 중고차는 사실 없다. 제 생각엔 없어요. 차 자체가 원체 좋아서 주행 평가를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방지턱 구간이나 한번 넘어보자. 이 방지턱이 엄청 높은 데인데 원래 이제 50으로 넘으니까 50으로 넘어보자. 방지턱도 나쁘지 않아. E클래스 그 쿠페 에어쇼버보다 솔직히 나아. 방지턱은 괜찮아요. V6 엔진이 진짜 정숙하니까 타이어 놓으면 소리가 거슬리지 엔진 소리는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 그 악셀도 되게 가벼워. 발만 올려도 토크가 톡톡 터져주는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발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되게 편해요 운전하는 게. 타겟통도 악셀을 한 10% 이렇게 계속 홀딩으로 밟고 있어야 돼서 3, 40분 주행하면 발목 아파가지고 발 막 이렇게도 바꿨다가 이렇게도 바꿨다 하는데, 얘는 지금 제가 한 30분 넘게 주행하고 있는데 엄청 편해요 발이.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출고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거. 그래서 타이어도 제가 한 대분 짱 박아놓은 거 좋습니다. 그 타이어로 바꾸면 훨씬 괜찮아질 것 같아. 제젤에서 핸들 돌릴 땐 또 무겁네. 이거는 현대가 세팅을 잘못한 것 같아. 주차할 때 핸들이 가벼워야지 차를 보는 시선이 바뀌는데, 현대 새끼들이 다 신형은 또 안 그런데.
방지턱도 괜찮고 코너링 성능도 생각 외로 괜찮아요. 방지턱은 진짜 깔끔하게 처리 잘한다. 여기도 그냥 한 70으로 넘어볼까? 70으로 넘으면 안 되네. 4, 50km대 방지턱 넘을 때는 승차감 굉장히 좋아요. 현대가 이를 갈고 만든 모델답게 현대의 그 날티나는 빈 깡통 타고 방지턱 넣는 그런 느낌은 안 나. 지금 차도 많이 막히고 이러니까 들어가서 하체 리뷰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만 들어갔으면 딱인데 그게 조금 아쉽다. 이상 주행 리뷰 마치고 G80 하체 리뷰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이 후방 카메라는 뭐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화질이 왜 이래?